네, 오늘 최적화 개론 18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요. 연결을 해서 우리가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어요. 일단 뭐 리뷰를 좀 합시다. 리스트 스퀘어스 프로블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뭔가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최적화 문제로서의 리스트 스퀘어를 생각하니까 스탠다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생각을 해서 어떤 여기서는 세타라고 할게요. 지금은 왜 갑자기 세타냐 할지 모르는데 세타라고 할게요. 어떤 세타를 디시전 파라메타로 해서 뭐죠? 어떤 벡터 밸류드 펑션 오브 세타를 놈 스퀘어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h of 세타라는 것이 h1이라는 스칼라 밸류드 펑션 오브 세타 닷닷닷 해서 뭐 h 뭐 m of 세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오브젝티브 펑션 놈 스퀘어 오브 h of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서메이션 뭐 i는 1에서 m까지 h i의 세타의 세타 벡터죠. 이것의 제곱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유클리디안 놈을 쓰기 때문에 스퀘어 하면은 각각 엔트리 벡터의 엔트리들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브젝티브 펑션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 스퀘어라는 말 자체가 리스트 스퀘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할 때 리스트 스퀘어스 또는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는 미니마이즈라는 뜻이고 스퀘어는 뭐예요? 이 벡터 밸류드 펑션의 놈 스퀘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제일 간단해요. 그러면 이 리스트 스퀘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어떤 함수의 놈 스퀘어인데 그럼 그 어떤 함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리스트 스퀘어스 프로블럼의 모델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그 굉장히 혼란이 많거든요. 나중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AI 모델이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 커브 피팅 할 때 모델 펑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비슷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을 했잖아요. 이 리스트 스퀘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만들 때 쓰이는 모델 펑션은 저 모델 펑션 equal 제로를 우리가 저 파라메타가 approximately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h of 세타가 approximately 제로 벡터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벡터 밸류드 펑션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해주는 세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세타를.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모델 펑션이에요. 리스트 스퀘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모델 펑션. 참고로 이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리스트 스퀘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그 모노그래프에 해당하는 어떤 책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모델 펑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서 뭐 오브저베이션이고 뭐고 이런 말 하나도 없죠. 그냥 단지 디시전 파라메타 또는 디시전 베리어블들이 들어있는 저 파라메타 벡터 세타를 그냥 찾는 거예요. 세타를 찾는 거예요. 뭐 오브저베이션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오로지 수학적인 문제예요. 알겠죠? 수학적인 최적화 문제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 모델 펑션 오브 더 리스트 스퀘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또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스를 크게 둘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쪽은 뭐냐면 모델 펑션이 리니어예요. 이쪽은 모델 펑션이 넌 리니어고. 근데 당연히 여기서는 non linear is a non-linear function of 뭐겠어요? of 세타겠죠.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도 non-linear function of 세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좀 생겨요. 우리가 linear function이라고 할 때는 linear function of 세타라고 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저 h of 세타가 어떤 매트리스 캐피탈 H가 존재해서 h of 세타는 캐피탈 H of 세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니어는 사실상
affine이에요. affine. 알겠어요? 참고로 리니어와 affine의 차이는 간단히 얘기하면 고등학교식으로 하면 y는 x, 이것은 리니어 펑션이고요. y는 x 더하기 5 이렇게 되면 이건 affine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상수가 붙었을 뿐이에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크게 두 개의 집합으로 쪼갤 수 있어요. 하나는 다시 얘기해요. 모델 펑션이 리니어 펑션 오브 세타인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들의 집합. 그다음에 모델 펑션이 non-linear function of theta인 옵티마이제이션 리스트 스퀘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들의 집합. 알겠죠? 자, 이렇게 보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일단 크게 구분을 하면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는 것과 non-linear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는 걸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다고요? 예, 모델 펑션이 affine function of theta면 리니어라고 하고 모델 펑션이 affine 펑션이 아니면 not an affine function, 그러니까 non-linear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non-linear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건 사실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죠.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는 많은 경우에 언제나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에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캐피탈 H와 로어케이스 벡터 H를 도입했는데 좀 이상한 노테이션이긴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 H가 캐피탈 H 매트리스의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지 않으면 항상 유니크한 잠깐만 조심해야지. 네, 이건 랭크도 생각해야 되겠어요.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H is a full rank matrix라고 할게요. 네. H가 full rank 매트리스면 유니크 솔루션을 가져요. 그리고 애널리티컬 솔루션을 가져요. 뭐 지난번에 봤죠. 네. 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를 가져요. 그래서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문제는 어댑티브 알고리즘을 써서도 풀 수 있고 지난 중간고사도 봤었죠. 그렇죠? 제가 사실 중간고사에 이 문제를 낸 거랑 다름없죠. 예. 왜냐하면 거기서 쿼드레틱으로 해놨는데 맞아요. 쿼드레틱으로 했는데 이 리스트 스퀘어도 대입해서 제곱 뭐 이렇게 놈 스퀘어를 풀면 쿼드레틱 프로블럼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인버스 할 필요도 없고 인버스를 하지 않고도 마치 인버스 오버 매트리스 타임스 벡터 한 것을 이터러티브하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애널리티컬하게 풀 수도 있고 누메리컬하게 풀어도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프로블럼이에요. 매우 좋은 문제. 그러면 반면에 non-linear 리스트 스퀘어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이미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수업을 들은 대학원생들도 있을 텐데 거기서 봤듯이 어때요? 이 오브젝티브 펑션 오브 세타가 굉장히 삐죽삐죽해요. 그러니까 로컬 미니마 맥시마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이래서 글로벌을 찾기도 어렵고 뭐 매우 복잡해요. 거기다 당연히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non-linear 리스트 스퀘어 문제는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 같아요. 많은 경우에 뉴메리컬하게 풀린다고 하는데 푼다는 것도 어때요? 로컬 미니마와 중에서 그냥 비스무리한 거 하나 찾는 그런 식이에요. 찾기 정말 어려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도 모델 펑션이 리니어 인 세타냐 아니냐가 뭐 엄청난 차이를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을 먼저 정의했어요. 그럼 얘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것저것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엔지니어지만 그래도 수학을 언어로 사용하죠. 그렇잖아요. 예, 수학을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학적인 데피니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디스크리트 푸리어 트랜스폼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예, 벡터를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길이가 같은 어떤 벡터로 매핑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 매핑하는 매트리스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예, 후리에 베이시스들이 들어있는 거죠. 예, 맞습니까? 그게 데피니션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 쓰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discrete time signal observation을 하는데
편의상 블록 바이 블록으로 처리할 때, 그러니까 벡터 바이 벡터로 처리할 때 어떻게 보면 DTFT를 수행하지 않고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쓸 수 있는 거죠. DFT를 하면 우리가 그 윈도우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물론 이상한 성분 실제로는 없는 것들이 막 생기긴 하지만 쉽게 금방 알 수 있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의하세요. 데피니션과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거예요. 이걸 구별을 안 해놓으면 데피니션은 전혀 모르면서 애플리케이션만 아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라이프롱 파운데이션을 가지려면 데피니션은 데피니션이고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이고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제일 먼저가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이제 복습이에요. 이런 A System of Linear Equations가 있는데 그것을 푸는 방법으로서 이제 리스트 스퀘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포뮬레이션에서 푸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경우에요? B 벡터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속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퀄리티를 만족하지 않는 거죠. 만족하면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이런 거 써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 하면 이렇게 애널리틱하게도 딱 나왔죠. 맞습니까? 네. 좋았어요. 아주. 이것을 이제 위에서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생각하면 x를 여기 있는 x를 세타에 대입하고 ax-b라는 것을 위에서 말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의 모델 펑션에 대입하면 딱 위에 거랑 똑같죠. 그렇잖아요. 네. 요 h 세타를 ax-b를 여기다 딱 넣어 보세요. 여기다. 그다음에 세타를 x로 바꾸고 그러면 딱 이 문제가 나오죠. 맞습니까? 이건 정말 뭐 그냥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이게 정의 아니냐고 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푸는데 쓸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리그레션이란 말이 참 어려운데 이게 제 생각에 히스토리컬리 이름이 잘못 지어져서 그런데 리그레스는 이제 일종의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 학자들이 저거를 회귀, 돌아온다 해서 선형회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선형회귀라는 말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넌리니어 리그레션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도 만들어내고 뭐 리그레서라는 리그레서 하는 녀석 뭐 이렇게 리그레서라는 말도 만들어내고 줄줄이 만들었는데 저는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건 애플리케이션이니까 그림을 보면 제일 간단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x를 집어넣으면 네, 어떤 스칼라 x를 집어넣으면 스칼라 y가 나오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해보세요. 펑션이죠, 그렇죠? 펑션이에요. 근데 이 펑션이 정확하게 어떤 룰인지 몰라요. 어떤 매핑 룰을 갖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펑션 h가 r into r인데 매핑 룰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저거를 저게 어떤 이렇게 생긴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게 이런 affine 펑션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input output relation을.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겠어요? 폴리노미알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웃풋은 상수 더하기 입력 곱하기 어떤 상수, 입력을 제곱 곱하기 어떤 상수. 맞아요? 요까지만 있으면 앞 위에랑 똑같죠. affine 펑션. 제곱 텀까지 있거나 뭐 어떤 n승까지 있거나 뭐 n-1승까지 있어도 되고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눈으로 딱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본다는 건 뭐냐면 여기 x를 집어넣어서 y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가 점을 막 찍는 거죠. 산포도 스캐터 플롯을 찍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찍었어요. 이 x를 집어넣어서 y를 봤더니 이렇게 보여요. 뭐 주기함수 비슷하게. 그러면 위에 나와 있던 affine이나
어떤 폴리노미알로 피팅하는 것보다는 뭔가 사인과 코사인을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충 주기를 생각한 다음에 주기 F0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아웃풋은 상수 더하기 A1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0x 더하기 B1 곱하기 사인 2파이 F0x. 그러니까 F0로 어떤 펀더멘탈 프리퀀시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것의 first 하모닉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second 2fx 2f0 예. 그 다음에 nth nf0 사인 코사인을 그래서 이렇게 2n개를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저거를 C와 A와 B들을 어떻게 잘 조정하면 저게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거예요. 저 시스템, 이 시스템 또는 이 펑션을, 이 시스템 또는 펑션 얘 있잖아요. H라고 한 거. 예. 이 녀석은 X에 대한, 여기서는 affine 펑션이죠. 여기서는 폴리노미알이니까 non-linear function of X죠. 이것도 non-linear function of X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non-linear 펑션들로 라인 피팅, 커브 피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를, 놀랍게도 얘들은 파라메타, 어떤 파라메타, 뭐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메타, 여기서 A, B, 뭐 A0, 뭐 C, 뭐 B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보면 다 리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얘를 여기 써놓은 것처럼, 자, 이렇게 X와 1, 그 다음에 A와 B, 그냥 우리는 A와 B를 찾고 싶으니까 이렇게 놓고 요 X를 어떤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x1과 이 파라메타 벡터를 W라고 해요. 그럼 W에 뭔가 내적돼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얘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A0에서 AN까지를 벡터 W로 해놓으면 여기에 요런 벡터가 내적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메타 입장에서 보면 얘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리니어 펑션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x와 y 입장에서 보면 저 펑션은 우리가 처음에는 어파인 펑션으로 했다가 두 번째는 폴리노미알인 넌리니어로 했다가 세 번째는 사인 코사인인 넌리니어로 했지만 다들 우리가 찾고 싶은 파라메타, 모델 베리어블, 모델 파라메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면 디시전 베리어블, 디시전 파라메타로 보면 다 리니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피팅하는 문제들을 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알겠어요? non-linear function of x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linear function of parameter w. 따라서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두 공통적으로 펑션이 linear인 w라는 거예요. w. 물론 이제 이 x가 들어가서 요 hx라는 이제 벡터예요. x는 스칼라지만 h는 벡터죠. 이게 다 달라요.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 어파인으로 할 때는 이 h 벡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x와 1, 1은 뭐야 할지 모르지만 어파인으로 안 만들려고, 이제 리니어로 만들려고, 정말 리니어와 어파인을 서로 구별할 때 있잖아요. 원점을 안 지나게 할 때 그때로 해서 리니어로 정의하면 스트릭 센스로 정말 리니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1을 억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저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1도 들어있죠. 1xx 제곱 이렇게 돼 있어서 요 h라는 녀석은 다 다르죠. 그때마다. 여기서는 뭐예요? h가 인풋과 1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는 h가 뭘로 돼 있어요? 1과 인풋의 제곱, 인풋의 3승, 인풋의 4승, 인풋의 n승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일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인 코사인일 때는 1과 인풋의 코사인 2파이 f0를 코사인 한 것, 인풋에 사인 2파이 f0 곱해서 사인한 것, 그 다음에 닷닷닷 해서 up to 인풋에 2파이 f0의 n배 한 것의 코사인, 인풋에 2파이 n이 왜 두 번 있어요? 잠깐만요. 실수를 했네요. 예. 인풋에 2파이 f0의 n 타임스 한 것의 사인, 이게 이제 줄줄이 들어있는 어떤 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풋을 어떻게 매핑, 벡터로 매핑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메타 W 입장에서 보면 다 리니어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스칼라 인 스칼라 아웃만 했지만 벡터 인 스칼라 아웃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처럼 보세요. x가 이제는 벡터죠. 그 다음에 스칼라 아웃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알겠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또 하이퍼 플레인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x1에 w1, x2에 w2, xn에 wn, 그 다음에 상수엔 w0라고 합시다. 이렇게 보고 w에 w0부터 wn까지 쭉 넣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요렇게 생긴 H 트랜스포즈, HX 트랜스포즈. 이제는 여기 벡터죠. 여기서 아이고 잠깐만요. 네, 여기 x가 이제 벡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우리가 할 때는 그 모델 펑션이라고 해요. 얘를 또 모델 펑션이라고 해요. 리스트 스퀘어 문제의 모델 펑션이 아니라 리그레션 하는 사람들,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사람들도 저거를 다 모델 펑션이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모델 펑션 이런 게 다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비슷하면서도. 앞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y 마이너스 이 모델 펑션이 사실은 앞에서 말한 모델 펑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예,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모델만 얘기했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제너럴하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어떤 x를 가해요. 그러면은 어떤 리니어든 넌리니어든 펑션 h가 있어서 입력이 x가 랭스 l짜리인데 랭스 n짜리로 바꿔줘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x가 들어가요. x가 들어가고 y가 나오겠죠. 이게 d라고 쓴 건 뭐냐면 데이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프로빙을 해보는 거예요. 사운딩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그래서 데이터란 뜻이에요. 첫 번째 데이터 입력 출력, n 번째 데이터 입력 출력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냥 얘는 입출력이 그냥 linear function of x야.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인데 모델 펑션이 function of x, 알겠어요? linear function of x. 그러니까 linear function of w나 linear function of x냐를 잘 보세요. linear function of x예요. 이렇게 하면 뭐 h고 뭐고 없죠. 지금 h가 그냥 상수가 되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력 벡터가 칼럼 벡터잖아요. 우리의 컨벤션은. 네. 그래서 이 칼럼들을 어때요? 예, 쭉 오른쪽으로 붙여가지고 매트리스를 만들어요. D1, D2, X, Dm까지. 그래서 큰 매트리스 캐피탈 X 서브 D 이렇게 해요. 데이터 매트리스죠 이제. 그다음에 Y는 스칼라였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이. Y는 이제 세로 스택에서 또 벡터를 만들어요. 얘는 Y D 벡터라고 할게요. 그래서 Y D1부터 Y Dm까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의 모델은 제일 먼저 리니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H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X, Y 관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 벡터는 XD 매트리스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W. 알겠어요? 이게 지금 요 앞에서 말한 요 녀석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 녀석 케이스예요. 사실상. 네. 자,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솔루션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돼요? 아까도 해봤듯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아까 ax-b로 할 때랑은 달리 그렇잖아요. 지금 x가 w로 바뀌고 a가 x 서브 d 매트리스 트랜스포즈로 바뀐 거예요. 트랜스포즈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xd로 썼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딥러닝 하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한 대로 그냥 xd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를 좀 이따 다시 말할 텐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클리어한데 얘를 전개를 해보자고요. 이제 얘를 전개를 해보면 요 xd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을 xd 트랜스포즈를 하면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렇잖아요. xd 트랜스포즈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트랜스포즈를 해보세요. 그러면 요 각각의 벡터들을 아우터 프로덕트에서 썸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우터 프로덕트에서 썸. 참고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요 n분의 1들을
요 인버스 안과 밖에다 넣었어요. 그럼 캔슬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일종의 입력의 샘플 코릴레이션 매트리스예요. 인풋 벡터들을 아우터 프로덕트에서 썸 한 다음에 m으로 개수로 나눈 게 샘플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라고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요 밖에 있는 인버스 밖에 있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xd, yd인데 요 xd와 요 yd를 곱해 보세요. 그러면 쭉 이렇게 우리 곱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는 xdi와 ydi를 곱해서 즉 인풋과 아웃풋을 곱한 거죠. 그 다음에 sum 한 다음에 또 m분의 1로 m분의 1을 곱해서 m으로 나눠줬어요. 이렇게 하면 또 어때요? 이것도 sample cross correlation vector between input vector and output 스칼라죠. 맞아요?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이 쉽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non-linear 할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델 펑션이 non-linear 모델 펑션 of x예요. w에 대해서는 리니어예요, 여전히.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h sub 캐피탈 H sub D란 매트리스를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요 H 매핑 룰이 있죠. 얘를 써서 다른 벡터로 바꾼 다음에 이 칼럼 벡터를 집어넣어요. 마찬가지로 인풋을 바꿔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또 바꿔 넣어서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입력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여기에 H, X라는 게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벡터가 들어오면 여기에 W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Y가 된다. 이렇게 모델링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W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 기분인데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입력으로 보지 않고 요것을 입력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그냥 리니어 문제죠. 맞습니까? non-linear 매핑이 들어있지만 x와 y로 보지 않고 h와 y로 보면 linear function of 입력이죠. yd는 똑같이 놔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w를 찾는데 y 마이너스 이번에 hd의 트랜스포즈 w가 될 뿐이에요. 아까는 xd였지만. 그러면 당연히 솔루션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데 문제는 이 딥러닝 커뮤니티 머신러닝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거를 아주 이상하게 해놨어요. 뭐냐면 XD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해요. XD1의 트랜스포즈 XD2의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에서 다 넣어놨어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딱 보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뭐 X라고 했지만 XD라고 보세요. X. 네. XD. 그다음에 위키피디아의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도 최근에 이 딥러닝 커뮤니티 사람들이 막 가서 신나가지고 자기 지식을 과시하느라고 막 고쳐놨는지 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직관과 매우 어긋나요. 직관과 잘 어울리게 하려면은 어쨌든 오브저베이션을 그러니까 입력이죠. 어떻게 보면 입력 벡터 x를 칼럼이니까 칼럼들을 쭉 이렇게 각각의 칼럼에 집어넣은 매트리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굳이 곱하고 싶으면 w랑 그걸 트랜스포즈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제 고집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더라도 참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대세를 따라야지. 그렇다고 또 이게 대세냐면 그렇지도 않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모든 벡터를 로 벡터로 해놓고 막 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그렇죠? 예. 뭐 여러분도 그 통신하다 보면 그 에러 컨트롤 코딩 하시는 분들은 로 벡터를 좋아하죠. 예. 참 이게 큰일이에요. 저는 걸리버 연기에서 왜 얘기했잖아요. 그 소인국에 갔더니 계란을 이제 어떻게 깨서 먹을 것이냐 가지고 이제 두 나라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저는 그 계란을 이렇게 세워서 깨먹는
칼럼 벡터를 좋아하는 그쪽이에요. 제가 걸리버였으면 그 저쪽 계를 옆으로 놓는 나라를 완전히 쳐부수고 다시는 이렇게 로 벡터로 정의하지 못하게 했을 텐데 조나단 스위프트가 둘 다 싫다 이러면서 가버렸는데 글쎄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플리케이션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거예요. 불능인 어떤 문제를, 그렇잖아요. 이 코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어쨌든 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리니어 리그레션.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이 넌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 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미터 입장에서 보면 리니어 펑션이니까.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통신을 전공하든가 제어를 전공하든가 할 때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문제가 있는데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에 에스티메이션 문제에서 복잡한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을 안 쓰고 그냥 리스트 스퀘어 크라이테리언을 써서 풀겠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소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스로부터 랜덤 오브저베이션, 그러니까 랜덤 벡터로 모델링되는 오브저베이션 Y를 관찰해요. 이건 이제 진짜 스태티스티컬 시그널 프로세싱 입장이니까 오브저베이션이라고 해서 Y로 놨어요, 일부러. 그런데 우리는 이 세타와 Y의 관계가 예를 들면 어떤 리니어 오브저베이션 모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타를 리니어 매핑한 다음에 어떤 노이즈를 더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뭐가 주어지냐면 우리는 어떤 이벤트, 이런 이벤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의 인스텐시에이션 또는 리얼라이제이션이 로어 케이스 벡터 y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y를 딱 보고 세타가 뭘까 하고 추정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노이즈를 더해놨을 때 n을 노이즈 벡터 n을 더해놨을 때 이 n이 뭐 예를 들면 가우시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컬러드일 수도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귀찮아. 우리 오브저베이션 리얼라이제이션과 이 known 매트리스 H의 unknown 세타 곱한 것과의 차이, 그러니까 이거 벡터잖아요, 그렇죠? 이 에러 벡터의 투놈 스퀘어만 미니마이즈 하겠어 하면은 그냥 이걸 리스트 스퀘어 estimate of 세타라고 해요. 알겠어요? 네.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linear least square estimate of 세타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뭐 n이 AWGN일 때의 maximum likelihood estimate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뭐 이건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리니어 리그레션 관련해서 또 봤듯이 우리가 책에도 있듯이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 이것은 주의할 게 뭐냐면 비슷한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어댑티브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RLS 알고리즘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댑티브 시그널 프로세싱은 통신 신호 처리 제어 이런 데서 어댑티브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하면 항상 어떤 랜덤 벡터나 랜덤 매트리스 모델이 들어가요. 랜덤 시그널 모델이. 그래서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이제 RLS와는 사실 뿌리는 같은데 정확하게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RLS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RLS로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들어올 때 앞에서 구한 최적 솔루션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이에요. 그런 면에서 리커시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겠어요? 리스트 스퀘어인데 리커시브하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업데이트하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되냐면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예요. 아웃풋은 입력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더하기 상수, 즉 어파인 컨비네이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여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웃풋 그다음에 인풋 벡터, 아웃풋 인풋 벡터 이런 게 m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풀자고 했죠. A0부터 AN까지를 구하는데 sum of 뭐예요? 이게 일종의 에라죠, 그렇죠? 에라 제곱.
맞아요? 이렇게 해서 앞서 이렇게 포뮬레이션에서 풀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 헷갈렸던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써주면 이걸 보면 어때요? y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아웃풋 데이터와 인풋 데이터 트랜스포즈와 1이 들어있어요. 1. 그 다음에 이게 w가 들어있고, 참고로 w는 우리가 상수를 제일 뒤로 뺐어요. 우리 교과서 컨벤션은. 앞에 넣을 수도 있고 그때는 요 칼럼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 로우에 어때요? 첫 번째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좀 덜 헷갈릴 거예요. 두 번째 로에 두 번째 데이터가 다 들어있고 n번째 로에 n번째 데이터가 다 들어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얘는 xd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xd1 1, xd2 1, xdm 1이 들어있다. yd는 yd1부터 ydm이 들어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칼럼 벡터들로 다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WM이라고 할게요. 제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m번째를. 그럼 앞에서 한 것처럼 어때요? x 벡터의 아우터 프로덕트 인버스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입력 벡터의 샘플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를 인버스하고, 그다음에 입력과 출력의 샘플 크로스 코릴레이션 벡터를 곱하는 거죠. 근데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 이 인버스 부분이 있잖아요. 인버스 부분을 PM이라고 부를게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썼어요. 물론 저기다 K를 썼지만 M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또 M으로 하는 게 편해서 그래요. K는 뭔가 하여튼 M으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WM 플러스 1을 WM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래서 일단 WM 플러스 1을 적어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 M을 M 플러스 1로 바꾸면 되죠. 쓰고 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PM 플러스 1에 M 플러스 1로 다 여기는 M이었고, 자, 이것을 우리는 어쨌든 WM 플러스 1은 WM 더하기 어떤 커렉션 텀으로 나타내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안에 거를 풀었어요. 여기서 뭐냐면 x 틸더라는 걸 도입해요. x 틸더는 뭐예요? 1을 붙인 거, 오그멘트 한 거. 인풋 벡터에 1이라는 것을 오그멘트 한 것을 x 틸더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 뭐냐면 뭐야 이거 랭크 1 업데이트네요. 랭크 1 업데이트 인버스. 그러면 매트리스 인버전 레마의 스페셜 케이스인 셔만 모리슨 포뮬러를 쓸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P의 M 플러스 1은 PM의 마이너스, 여기 랭크 1 들어가잖아요. 요게 벡터고 요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니까 여기 랭크 1이고 얘는 스칼라죠. 그렇죠? 네. 그래서 P의 M 플러스 1을 P의 M과 새로 들어온 인풋 벡터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대입을 해서 여기다 대입한 거죠. 여기 대입해서 쭉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M 플러스 1번째 출력과 요걸 잘 보세요. 요게 뭔지. M 플러스 1번째 입력이 들어왔을 때 M번째, 요게 중요해요. M번째 나의 웨이트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웃풋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틀렸겠죠. 그 에러죠, 이게 프리딕션 에러의 마이너스예요. 보통 이제 에러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우리가 오차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추정 값 곱하기 참값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해요. 알겠어요? 참으로부터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크게 벗어난 거고, 큰 쪽으로 마이너스면 그런 면에서는 이게 참이니까 이게 추정치고 마이너스 프리딕션 에러인데 그냥 프리딕션 에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프리딕션 에러에다가 요걸 곱한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다시 요걸 보세요.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잖아요. 얘와 얘를 뺀 게 커렉션 텀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런 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물리 시간에 뭐 구슬이 굴러가고 이런 게 아니라 유닛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유닛을, 단위를. 그렇게 보면 이거 보세요. 얘 단위 같죠? 얘도 단위 같죠? 얘도 단위 같으니까 커렉션 텀도 요 단위들의 곱으로 나타나 있어야 말이 되죠. 보세요. 커렉션 텀도 요 PM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매트리스지만 요건 벡터로 바뀌었죠. 새로 들어온. 말 되네요. 그다음에 Y 되죠. 그래서 모양을 보면 내가 맞게 풀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거 어떻게 외우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써놓고 커렉션 텀이 어떻게 되지 하고 보면은 말 되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업데이티드 된 값은 커런트 값의 커렉션 텀이 되는데 유닛을 잘 생각해 보면 말이 되는 거죠. 네. 참고로 여러분의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시간에서 배우는
x와 y가 조인틀리 가우시안이고 y는 오브저버블하고 x는 오브저버블 안 해서 여러분이 추정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컨디셔널 민이 컨디셔널 민이 이거죠. 그렇죠? 이게 추정치죠. 언컨디셔널 민에다가 여기도 보세요. 이 코렉션 텀에 에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컨디셔널 민을 기준으로 해서 오브저베이션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뭔가 곱해서 커렉션 하는데 여기서도 유닛이 중요해요. 보세요. x는 예를 들어서 뭐 킬로그램이고 y는 리터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질량과 부피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단위가 x니까 질량이죠. 질량 맞잖아요. 그렇죠? 질량, 부피, 그 다음에 부피분의 1, 부피분의 1, 부피하니까 어때요? 질량이 되죠. 다시 이렇게 단위가 딱딱 아귀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수식이 맞는지 틀린지 보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간에 학원 선생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 배웠겠지만 단위를 잘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단위를 잘 보면. 자, 그래서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는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숙제하려면 이거 알아야죠. 예,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라는 것은 그냥 리스트 스퀘어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데 있어서 오브저베이션에 하나 더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앞서 계산해 놓은 것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W 벡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마구 헷갈릴 텐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커브 피팅 또는 라인 피팅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입력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벡터가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데 요 모델 펑션 이거는 이제 라인 피팅, 커브 피팅에서의 모델 펑션이에요. 이것이 이제 어때요? W와 X에 의해서 파라메터라이즈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H가 W 입장에서는 리니어 펑션일 수 있고 넌 리니어 펑션일 수 있고 X 입장에서 리니어일 수 있고 넌 리니어일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럴 때 제가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포뮬레이션 된다라고 할 때는 뭐 기준이라고요? 항상 W 기준이에요. 알겠어요? W 기준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이냐 그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바꾸면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클리어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앞에서 넌리니어 커브 피팅을 할 때도 그러니까 X에 대한 넌리니어일 때도 그게 리니어 리그레션 아니었냐. 그러면 넌리니어 펑션인 W면서 넌리니어 펑션인 X를 좀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위키피디아 보고 하나 찾아왔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많이 봤듯이 이런 쌍곡선으로 매핑되는 XY가 있다고 합시다. 네. 쌍곡선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근선이 X축과 Y축에 평행한 쌍곡선은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다 식이. 네, 식이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러니까 X분의 1을 좌우로 그러니까 X분의 1을 스케일하고 좌로 위로 아래로 좌우로 위아래로 이동한 거니까 항상 아웃풋은 입력 더하기 상수 분의 상수 더하기 상수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물론 다르게 포뮬레이션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자, 질문을 할게요. 자, X 입장에서 보면 리니어예요? 넌 리니어예요? 넌 리니어죠. 자, W라는 거. W는 뭐예요? 여기서 W1, W2, W3를 벡터로 만든 거죠. 넌 리니어예요? 리니어예요? 얘는 X 입장에서도 넌 리니어고 W 입장에서도 넌 리니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리스트 스퀘어로 해서 풀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풀면 돼요? 똑같이 리스트 스퀘어로 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XD1, YD1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떤 XDM, YDM까지 이제 프로빙, 사운딩, 아이덴티파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포뮬레이션 하면 돼요. 어떻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미니마이즈 오버 W1, W2, W3고 시그마 i는 1에서 m까지 m개를 본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ydi 빼기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죠. xdi 더하기 w1, w2 마이너스 w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미니마이즈하는 w1, 2, 3를 구하면 어떻겠어요? 괴랄한 펑션이 되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잘 찾아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간단한데도. 맞아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모델 펑션이 non-linear function of x 인풋이고 non-linear function of parameter w인 거예요. 이런 거를 리스트 스퀘어로 아무리 놔도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문제는 되지 않죠.
맞아요? 자, 그래서 주의할 것은 non-linear curve fitting이라고 해도 non-linear curve fitting이라고 해도 linear regression이 될 때가 있고 non-linear regression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폴리노미알과 시누소이달은 x 입장에서는 non-linear curve잖아요. 근데 웨이트 W 입장에서는 linear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트랜지션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머신 러닝, 딥 러닝,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뭐 딥 뉴럴 네트워크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뭘 만들고 싶은 거냐? 뭘 만들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이 태스크란 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용어예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 시스템을 AI, 머신러닝, 딥러닝 하는 사람들은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ML 모델, 머신러닝 모델 또는 딥러닝 모델, 알겠어요? AI 모델, 이렇게 모델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래서 뭐냐면 이 모델이 non-linear function of 입력이고요. 출력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는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 non-linear function인데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파라메타를 가지고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데 그 파라메타 입장에서도 non-linear인 걸 써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은 바로 소위 말하는 뉴런이었어요. 뉴런이 뭐예요? 신경이죠. 신경 조직, 뉴런. 뉴런은 어떻게 생겼냐면 세포인데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면요, 얘를 각각 웨이트를 줘요. 웨이트를 준 다음에 그 웨이트를 한 다음에 일종의 더해요. 전류니까, 전기 신호니까. 그래서 어떤 역치, 트레스홀드를 넘으면 액티베이션이 돼요. 그래서 하이로 뜨는 거예요. 볼티지가.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또 다른 뉴런에 연결돼 있고 이러는데, 요 하나만 보면 이 피지컬한 또는 바이올로지컬한 뉴런은 어때요? 입력이 여럿 있고, 그렇죠? 거기에 웨이트들을 곱하고 스레스홀딩을 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데 출력이 또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매스메티컬 모델링을 하잖아요. 우리는 특히 매핑 룰로 모델링을 하죠. 어떤 매핑 룰? 랜덤 매핑 룰과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로 하는데, 일단 디터미니스틱으로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력을 우리가 여러 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벡터 X로 나타낼게요. 말 되죠? 그 다음에 웨이트를 곱해서 더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웨이트를 W라고 보는 거예요. W 트랜스포즈 X를 하는 거예요. 입력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리니어가 되잖아요. 입력에 대한. 그럼 바이어스를 하나 더 해줘요. 상수 W0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어떤 non-linear thresholding일 수도 있고, 이게 클리퍼, 그러니까 뭐냐면 리니어인데 어떤 이상 되면 그냥 맥스 아웃하고 민 되면 민 아웃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바운드를 줘서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아크 탄젠트 펑션을 쓴다든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는 x축으로 커질 때 작아질 때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시그모이드 펑션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소위 말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가 A라고 보면 어때요? Y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A of A라는 매핑 룰 액티베이션 펑션에 W 트랜스포즈 X 리니어 플러스 바이어스, 즉 어파인 매핑,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잠깐 아웃풋이 여러 연결된다면서요. 그러면 이 Y를 어때요? 그냥 복사해서 주면 되니까 일단은 그 복사해서 주는 것까지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겠어요? 그래서 매스메티컬리는 뭐냐면 멀티플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이에요. non-linear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파라메타라이즈 되는 방식이 내부적으로는 어파인 매핑을 하고 non-linear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또 매핑을 하는 걸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 전공하는 사람들 시스템 디어레틱 뷰예요. 시그널이 있고 시스템을 블록으로 나타내죠. 맞습니까? 시스템 디어리 하는 사람들은 시그널은 그냥 벡터나 이런 걸로 쓰고, 그다음 시그널의 플로우를 에로우로 나타내고 매핑 룰을 박스로 나타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요 그림은 딱 우리의 룰에 맞아요. 우리 시그널 젠 시스템들을 공부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을. 그런데 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특히 네트워크를 이룰 때 시스템들이 서로 시리얼
패럴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인터와이닝 돼 있을 때 어떤 매스메티컬 모델을 썼어요? 그래프를 쓰죠. 그래프. 그래서 뭐 사이클이 있느냐 어쩌고 뎁스가 뭐 거스가 어쩌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이때부터 헷갈려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벡터 X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베리어블이라고 하면서 그 베리어블들 다 노드로 나타내요. 그다음에 어떻게 커넥션이 일어나냐, 베리어블과 베리어블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화살표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력 입력이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입력은 벡터 X, 출력은 스칼라 Y였지만 이 그래프 디어리 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방식은 입력을 이렇게 인풋 노드들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출력을 출력 노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런을 모델링한 아티피셜 뉴런은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할 어떻다고요? 멀티플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이니까 입력에다가 이렇게 여러 노드들을 그다음에 출력에 하나의 노드를 만들어 놓고 화살표로 어떻게 연결해요? 입력 노드 하나와 각 모드와 출력 노드에 연결해요. 그다음에 뭔가 나가겠죠. 맞습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디어레티컬하게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제 흉내를 낸 거예요. 자, 인간이 상당히 동물들이 곤충들도 굉장히 어떤 지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뉴런에 있는 것 같다. 뉴런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그럼 하나의 뉴런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하나씩 쪼개가지고 원소처럼 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티피셜 뉴런 또는 어떤 때는 퍼셉트론이라고 해요. 요거 하나를 요 퍼셉트론 하나를 가지고 먼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뭐 일들을 굉장히 잘 수행하는데 이제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뭐냐면 야야야야 뉴런 가지고 XOR 왜냐하면 로직 게이트를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우리 서킷 하는 전자회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로직 게이트를 만들려고 해보니까 로직 게이트는 어때요? XOR라는 것은 X1과 X2가 각각 0과 1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인풋 베리어블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그래프 디어레틱하게는 이렇게 두 개의 노드를 만들었어요. X1, X2. 그 다음에 출력은 뭐예요? 또 0 또는 1이죠. 그래서 아웃풋 노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놓고는 내가 이 뉴런한테 이 아티피셜 뉴런 또는 퍼셉트론한테 이 XOR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지 이걸로 알기 위해서 그럼 뭘 컨트롤하면 되죠? W1, W2, W0를 컨트롤하면 되잖아요. 또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다양하게 써보는 거죠. 해봤는데 어떻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머신러닝 책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와 재밌다 뭐 이렇게 되나봐 하다가 우리 망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또 다시 똑똑한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뉴런을 두 개를 연결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사실 보면 이래요. 얘는 그냥 입력인데 여기 보면 요게 뉴런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받아서 얘가 하나 내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받아서 하나 내죠. 그러니까 뉴런 두 개를 패럴렐하게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뉴런 두 개로부터 나온 것을 다시 다른 뉴런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냐면 자 뉴런이 몇 개예요? 뉴런이 요거 하나, 둘, 세 개를 쓴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교과서는 아닌데 요슈아 벤지오 책에 보면 얘는 또 뉴런으로 안 해놓고 그냥 뉴런으로 봐도 되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써도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했더니 또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우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붐이 일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하나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개를 쓰자는 거예요. 퍼셉트론을 아티피셜 뉴런을 여러 개를 쓰자. 근데 여러 개를 쓰는 방법은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이미 해왔죠. 시리얼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입력 노드들이 있어요. 뉴런 하나 썼어요. 그럼 Y가 나오죠. 이걸 가지고 시리얼하게 연결하려고 보니까 출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바꿔봐야 뭐예요? 이거 하나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얘기했죠. XOR도 못 맞는다고.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봤듯이 어때요? 입력이 있는데 딱 입력이 들어오자마자 패럴렐하게 두 개 이상의 뉴런들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뭐 M개 쓰지 뭐 N개 쓰지 많이 쓰자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요 입력 노드들로부터 멀티플 패럴렐하게 연결된 멀티플 뉴런들을 아티피셜 뉴런들을 연결하는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요게 스페셜 케이스죠. 요게 그렇죠. XOR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a layer of perceptrons. 그러니까 퍼셉트론이 이렇게 어떤 한꺼풀 한층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a layer of perceptron인데 그럼 패럴렐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패럴렐하게 붙였는데 이 패럴렐한 걸 또 시리얼하게 붙일 수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시리얼 패럴렐만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이렇게 그냥 인터커넥션 된 게 있을 수 있죠. 자, 얘가 입력이에요. 그랬더니 뉴런 하나를 써가지고 입력에 있는 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입력과 이 뉴런의 아웃풋까지 받아서 새로운 뉴런을 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뉴런은 모든 입력과 이 두 번째 뉴런 걸 받은 다음에 다시 여기다 주기 시작하면 이제 아주 사이클이 생기면서 복잡한 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란 법은 없죠. 딜레이를 줘서 하면은 뭐 되니까. 이게 피드백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것보다는 일단 간단한 걸 먼저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레이어를 이제 여러 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가 멀티플 개 있는, 그러니까 일단 패럴렐하게 해놓고, 알겠어요? 패럴렐하게 해놓고 그거를 여러 층으로, 여러 겹으로 레이어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즈죠 사실은. 근데 또 이걸 단수로 써요. 헷갈리게. 예, 참 잘못됐는데. 그래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면 MLP라고 예전엔 불렀어요. 요즘은 그냥 feed forward neural network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예. 왜냐면 왼쪽에서 입력 노드들부터 층층층층 레이어 하면서 쭉 오른쪽으로 신호가 전파되니까. 그래서 feed forward neural network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입력 노드예요. 아까 말했지만 그냥 시그널 벡터예요, X. 사실 여기는 어때요?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뭐고 없죠. 그냥 카피해서 나눠줄 뿐이에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first layer인데 출력이 여기 있거든요. 얘를 output layer라고 불러요. output layer. 얘를 input layer라고 부르고, 사실 이건 output은 layer of perceptrons인데 얘는 layer of perceptrons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layer라고 부르고요. 얘는 숨겨져 있다고 해서 입출력 사이에 얘를 hidden layer인데 이게 first hidden layer예요. 그럼 여기 이제 second hidden layer, third hidden layer, 이게 뭐 어떤 뭐 L번째 hidden layer, 그다음에 얘는 output layer. 이렇게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인 걸 만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야, 우리 복잡한 일도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딱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퍼셉트론 이게 하나하나마다 어때요? 웨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하나마다 웨이트가 있잖아요. 자기가 받는 것만큼. 그러니까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이 벡터가 무지 많은 거죠. 맞습니까? 무지 많은데 어떻게 하길 원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x가 들어오면 y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쳐야 될 w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뭐 컴퓨터만 발전하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까도 봤지만 이 w들의 non-linear 펑션이잖아요. 이게 입력 출력만 생각하면 맞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최적화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찾았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게 이제 나오는 소위 말하는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봤듯이 출력 에러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웨이트들을. 그런데 저 아웃풋 레이어에 가까운 녀석들부터 업데이트를 쭉 해와요. 그래서 거꾸로 프로퍼게이트 된다. 에러가 전파되어서 모든 뉴런의 웨이트 벡터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래서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었는데도 뭐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를 프리트레인을 시키는 거예요. 아비트러리한 값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별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또는 어떤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 굉장히 층이 많은 멀티플 레이어 퍼셉트론에서 트레이닝을 잘 해서 그러니까 W 벡터들을 잘 찾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함수로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딥러닝이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딥러닝이라는 것은 딥하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이쪽을 위스라고 보고요. 폭이라고. 이쪽을 뎁스라고 보면요.
층이 많은 거예요. 층이. width가 반드시 많아야 되느냐는 건 아니에요. depth가 많으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depth가. 그래서 지난 학기에 아마 그 제 확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갑자기 왜 이상한 걸 시키지 하는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거죠. 그렇죠?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가지고 depth 두 개를 가지게 히든 레이어 두 개죠 사실은. 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뭐 히든 레이어 두 개도 아니죠. 히든 레이어 하나죠. 예,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예, 마치 액티베이션 펑션이 그 클리퍼라고 하죠. 클리핑 하는 것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었죠. 참고로 렐루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액티베이션 펑션이 세츄레이션이 안 되고 이렇게 입력이 음수면 0이고요. 양수면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리니어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로로 해서 이게 rectified 됐잖아요. 그래서 rectified에서 RE고요. 그다음에 linear 이걸 unit이라고 해요.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unit이라고 해서 그래서 렐루라고 불러요. 렐루 이렇게 렐루를 써서도 어때요? 우리가 아까 바이어스를 더해줬기 때문에 마치 층을 두 개를 쓰면 이렇게 돼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참고로 렐루를 많이 써요. 렐루를 많이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 된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나중에 배울 텐데요. 이 시간에 저 밑에 있어요. 배우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결국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저 액티베이션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일일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면은 저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를 넣어놔야 되는데 저게 뭐 보면 복잡하거든요. 익스포넨셜도 들어가고 하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렐루는 좋은 게 뭐냐면 자, 저 함수 미분이 가능해요. 저 액티베이션 펑션. 입력이 제로일 때 말고는 미분이 되죠. 그리고 그 값이 0과 1밖에 없어요. 미분하면. 그리고 우리가 바이어스를 넣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저 제로에선 값이 안 나와요. 나오면은 사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둬도 예를 들면 매틀랩에서처럼 매틀랩에서 예를 들면 사인 이렇게 하면은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다음 0을 넣으면 0 나오잖아요. 그걸 1 더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은 음수면 0, 양수면 1, 그다음에 0이면 2분의 1 되는데 그렇게 해도 한번 뭐 2분의 1 빠졌다가 그다음에 한번 업데이트하면 또 튕겨 나가요. 양수나 음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레디언트를 어프락시메이션 할 때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뭐 함수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부호만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아까 말했듯이 저거 층 하나만 더 쓰면 그렇잖아요. 저 이상한 걸 왜 써 하지만 층 하나만 더 쓰면 한 층짜리면서 소프트 리미터라고 하나요? 예, 그거 쓴 것과 똑같죠. 클리퍼 쓴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을 많이 쓰면 이상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도 그걸 어프락시메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딥러닝이란 무엇이냐?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종인데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거예요. 뎁스가 큰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데 물론 한정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딥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즉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쓴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은 포함 관계죠. 딥러닝이 반드시 피드 포워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그러면 시스템 디어레티컬하게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까 어떻다고요? 일단 싱글 레이어예요. 싱글 뉴런의 싱글 레이어. 그러면 벡터 x가 들어와서 어때요? 네. 그 다음에 매트리스가 트랜스포즈 돼서 곱해지고요. 알겠어요? 매트리스가. 왜 그래요? 왜냐면 저기에 여러 뉴런들이 들어있잖아요. 첫 번째 뉴런의 웨이트 벡터, 두 번째 뉴런의 웨이트 벡터, 세 번째 뉴런의 웨이트 벡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칼럼으로 넣고 또 W1에 다 세워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트랜스포즈한 매트리스를 여기 입력에 곱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엘리멘트 와이즈 여기서 벡터가 나오잖아요. 벡터를 각각 동일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넌리니어 매핑을 한 다음에 출력을 내는 게 이 시스템 디어레틱 뷰 포인트로 본 하나의 a layer of perceptrons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을 맞아요. 이 히든 레이어가 하는 게 리니어 매핑.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 제가 1이라고 넣어놨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바이어스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회로로 생각하면 그라운드 붙인 거 비슷해요. 근데 그라운드가 0이 아니라 1인 거죠. 예.
바이어스를 안 붙이면 좀 이상하게 돼요. 렐루를 쓰면 양수 음수로 구별해 버리면 저 바이어스를 안 넣으면 음수일 때 마이너스 1 되게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바이어스 넣고 여기도 바이어스 쓸 수 있게 1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와 1을 붙여서 매핑하는 거예요. 여기도 입력과 1을 붙여서 매핑하고 그 다음에 thresholding을 하는데 어때요? 그러면 요 Z1의 첫 번째는 요 액티베이션 펑션에 W11의 X 벡터 1 맞아요? L 번째는 액티베이션 펑션 오브 L 번째 웨이트 벡터 그 다음에 이 웨이트 벡터는 상수로 웨이트하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렐루 이렇게 쓰면 렐루를 사용한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스가 그렇죠. 수학적으로 표현이 된 거죠. 이것을 여러 개 붙인 거예요. 이걸 히든 레이어 하나 여기 보면 인풋 레이어란 건 안 보이죠. 시스템 티어리 입장에서는 그냥 벡터가 들어오니까 입력 레이어라는 게 안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리니어와 1까지 포함해서 리니어와 넌리니어 매핑하는 요 한 덩어리가 하나의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웃풋 레이어가 되겠죠. 아웃풋 레이어에는 어떤 경우에는 얘를 그냥 리니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냥 렐루라고 봅시다. 여기도. 예. 왜냐하면 렐루를 쓰면 여러분도 해보면 알겠지만 저거 층 2개를 쓰잖아요. 그러면 리니어로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리니어가 필요하면 층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사실. 자, 그래서 시스템 디어레틱 포인트 오브 뷰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상세히 백 프로퍼게이션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고 이 AI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 오일러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죠. 오일러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I라는 것은 말 그대로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그 안에는 옛날에 보면 어쨌든 뭐 전문가를 흉내낸다, 똑똑한 사람을 바보를 흉내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그 엑스퍼트 시스템이란 것도 있었어요. 엑스퍼트 시스템 여러분은 정말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엑스퍼트 시스템 말고 뭐 퍼지 로직 이런 것도 사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일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알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 AI 안에 어쨌든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머신 러닝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기계학습이라고 불리는. 이게 좀 애매한 게 저는 이게 구별을 해야 된다. 다음번까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웨이트를 찾는 과정과 찾은 웨이트를 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인공지능을 가진 시스템을 만들 때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걔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걔 입장에서는 러닝하는 거고. 러닝과 걔가 러닝을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논문을 쓴다. 그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논문을 읽는 거고 논문을 쓰는 건 다른 일이잖아요. 논문을 읽는 건 러닝에 해당하고 논문을 쓰는 거는 태스크를 퍼포먼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과 태스크는 다른 거예요. 태스크 수행은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배우는 단계고 하나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단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름을 사람들이 폼 잡으려고 이렇게 붙였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러닝만 중요한 게 아닌데 러닝한 다음에 태스크를 퍼포먼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머신 러닝이라고 붙였어요. 뭐 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안에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 안에 이제 딥 러닝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는 참고로 요슈아 벤지오 그 책에 있는 그림을 제가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머신 러닝 안에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뭐 그 리스트 스퀘어 이런 걸 이용해서 W를 찾고 하는 거는 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해당해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 모델, AI 모델 또는 ML 모델이 입출력이 있잖아요. 입력 주고 출력 나오는 거를 원하는 출력 나오는 페어를 쭉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리니어 또는 넌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방법 등을 동원해서 최적화를 한 거예요. 파라메타를.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작동하는 머신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의해서 러닝을 하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ML 모델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았겠지만 대체로 이 펑셔널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입출력을 어때요? 이상하게 생긴 넌리니어 펑션일 텐데 그거를 뭘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반드시 그걸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그 리니어 웨이트와 어파인 웨이트들과 렐루들을 막 조합해서 그것도 막 이상하게 연결하지 않고 레이어로 해서 신호가 일방향으로만 전파되도록 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만 하는 거냐라고 생각이 쉬운데 당연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이 랜덤 매핑 룰도 또 다 해놨어요. 사람들이 연구를. 그런데 이 과목에서는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 찾는 것 위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과목이 AI 과목은 아니니까 AI를 위한 옵티마이제이션 과목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있던 딥러닝은 간단히 얘기하면 딥 뉴럴 네트워크를 모델로 사용하는 머신 러닝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자, 오늘 뭐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어제 밤에 제가 자기 전만 해도 이 타이핑 해놓은 이게 다였는데 이 위에 걸 적다 보니까 새벽 2시에 잤어요.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 들었으면 제 생각에 적어도 홈워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홈워크는 리스트 스퀘어 홈워크를 내놨죠. 제가 문자를 안 보내서 그런 게 있었나요 하는 표정을 짓는데 홈워크가 모레 수업 직전까지예요. 내일까지라고 돼 있지만 모레 수업 전까지 업로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와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 알고리즘에 대한 숙제니까 한번 쭉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레퍼런스들을 어디서 찾는지 알려줬잖아요. 요시아 벤지오 책도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줬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티피셜 뉴런 즉 퍼셉트론, 그다음에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딥 피드 포워드 뉴럴 넷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읽으면 그래 뭐 내가 뭘 찾아야겠다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최적화와 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는 것 또는 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러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최적화와 관련해서 확실히 감을 잡았으면 좋겠고 못 잡았으면 한 번 더 읽어보면 강의를 들어보면 좀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